네, 안녕하세요. 카드 단말기 포스티브입니다. 네, 오늘은 목요일 오후인데요. 네, 그동안 제가 이제 카드 단말기 사업을 만 6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이제 가진 노하우라든가 그 경험들을 카드 단말기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 또는 기존에 카드 단말기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저만의 어떤 그 운영 노하우, 그 다음에 영업 방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내려가는 길에 삼천포로 내려가는 길에 지루해서 제가 저만의 노하우를 공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카드 단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공감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게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나서 계약 조건이라고 저는 봐요. 그 계약할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반드시 그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시는 고객분하고 이제 말씀을 잘 나누셔서 계약서를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이제 경험을 이야기를 하면 카드 단말기를 렌탈로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더러 연락이 두절돼서 3년 렌탈 하기로 했는데 계약서를 썼고 그런 분들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매장을 오픈한 매장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3개월만 영업하시고 문을 닫는 경우도 있고요. 1년만 영업하고 나서 문을 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분들이 영업을 그만두면 카드 단말기는 임대로 사용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알 거예요. 자기들이 구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매하는 대신에 임대로 사용하는 그러한 조건들을 모를 리가 없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가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 카드 단말기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카드 단말기 업체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반환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환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렌탈료 11,000원을 그 고객님의 통장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매달 날짜를 정해서 돈을 저희가 빼가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CMS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통장에 잔고가 없기 때문에 돈이 빠지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매달 받아야 될 그 렌탈료도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막상 그 대표님한테 전화를 해보면 전화도 안 돼요. 그래서 현장에 가보잖아요. 그러면 그 매장에 문이 이미 닫혀 있고요. 매장 안에 있는 물건들이 다 이미 철수를 한 상황이에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요즘에는 경기가 더더욱 어렵기 때문에 더 자주 발생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리스크가 크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이 단말기라는 게요. 이 단말기를 이게 지금 제가 현금가로 가져오는 게 11만 원입니다. 이 대당 새 건데 11만 원에 가져와요. 제가 한 달에 설치하는 게 보통 한 최소 한 30개에서 40개 사이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카드 단말기를 렌탈로 할 때 고객분들한테 임대할 때 절대로 저는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보증료를 받습니다. 제가 이제 그 계약서를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운전 중인데 여기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 고객님 사인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것도 제가 공개를 해드릴게요. 설명을 좀 제가 이제 좀 자세히 좀 해드리면
11만 원이라는 기계를 제가 현금으로 사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매장이 오픈했잖아요. 그러면 체크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아마 그럴 건데, 이 새 기계를 그냥 렌탈해주는, 무료로 렌탈해, 무료는 아니겠지만 월 11,000원, 12,000원 뭐 이렇게 받는 조건, 36개월 약정을 해서 렌탈해주는 분이 계실 겁니다.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따지고 보자고요. 만약에 어떤 분식집이 오픈했거나 아니면 옷가게가 오픈했거나 뭐 당구장이 오픈했거나 노래방이 오픈했거나, 어차피 카드 단말기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같이 어려운 경기에서 그 카드 단말기를 렌탈해준 그 업체가 1개월을 영업할지 3개월을 영업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자, 그러면 3개월을 영업을 했을 때 그 고객분이 저희 가게 문을 닫았기 때문에 단말기는 가져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있으면 다행이죠. 그런데 망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얘기 할까요? 정리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고 매장 문을 닫아버리는 업체 사장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임대로 할 때, 계약서를 쓸 때요, 임대로 사용하고 싶은 고객분에게 계약서를 제가 써드릴 때 반드시 보증료를 받습니다. 보증료는 2년 약정을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10만 원을 제가 받고요. 만약에 3년을 약정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보증료를 12만 원을 받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같은 경우도 이 옷가게인데요, 천안 불당동에 오픈한 옷가게인데요, 3년입니다. 저희는 3년은 12,000원씩입니다. 12,000원씩 3년으로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사장님 보증료 12만원을 미리 예치를 해놔야 됩니다. 이 12만원은 사라지는 돈이 아니고요, 사장님이 약정기간이 끝나면 그때 반환해주는, 돌려주는 돈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인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계약서를 말씀을 드리고 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객분이 뭐라고 할까요? 카드로 결제하셨어요. 카드로. 그렇잖아요. 네. 그렇지 않으면 요즘같이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래 장사를 못해요, 오픈하는 매장들이. 제가 봤을 때는 뭐 식당 무슨 뭐 특히 뭐 1년 이상 가는 매장들이 그렇게 한 10군데 중에 오픈하면 1년 이상 가는 매장들이 약 한 뭐 6군데나 갈까요? 7군데나 갈까요? 한 3군데 4군데는 문을 닫아요. 그러면 그 뭐 약정을 3년으로 했는데 그 고객분이 1년밖에 영업을 하지 않은 분이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이 카드 단말기를 제때 반환해주면 되는데 반환해주지도 않고 뭐 안에 매장에 있는 물건들을 다 빼버리고 철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그런 분들하고는 연락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증료를 반드시 받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저는 받고 있지만 받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보면 임대 2년 약정, 3년 약정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 제가 이제 그런 분들에게 보증료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보증료를 주는 분들이 거의 90%는 돼요. 해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자, 이런 것도 있어요. 보증료를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장님 저는 기계 살게요. 그래요. 기계를 구매할게요. 네, 그러면 기계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더러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이제 하는 그 계약 조건은, 저 같은 경우는 계약을 24개월 약정이 있고요. 즉 2년 약정이 있고요. 2년 약정이면 곱하기 24개월이잖아요. 그러면 얼마씩 매달 내야 되냐면 15,000원씩입니다. 15,000원 곱하기 24개월 하면 36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3년 약정으로 하게 되면 12,000원을 받습니다. 12,000원 곱하기 36개월 하면 고객이 내야 될 돈이 432,000원이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계약서를 쓸 때 고객님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만약에 사장님이 3년 약정을 했는데 1년 약정밖에 하지 않았다. 1년밖에 그 가게 문을 열었다. 그러면
뭐 2년 약정이 3년 약정이니까 2년치에 대한 게 남았잖아요. 그 2년치에 대한 그 위약금을 내셔야 됩니다라고 분명히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 위약금 계산법은 어떻게 되냐면요. 2년이면 24개월 곱하기 이제 12,000원씩 냈잖아요. 그럼 12,000원을 곱합니다. 예, 그게 위약금이에요. 위약금도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장님, 그리고 이제 고객님한테 이제 얘기하죠. 사장님, 그리고 일시불로 사버리면 27만원, 28만원이면 삽니다. 그러면 약정에서 쓰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죠. 2년 약정 같은 경우는 36만원이기 때문에 대략 9만원 정도가 더 저렴하고. 9만원인가요? 9만원이네. 네. 9만원 내지 10만원이 저렴합니다. 만약에 3년 약정에 비하면 3년 약정하면 12,000원 곱하기 12,000원 곱하기 36개월이니까 43만 2천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구매하면 27만원이니까 훨씬 더 저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장님, 그러면 그래도 저는 3년으로 할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펀치 한 번 날리는데 뭘로 날리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장님, 약정에서 쓰게 되면 2년 약정을 해서 쓰게 되면 10만원 그 보증금이 있고요. 3년에서 약정에서 쓰게 되면 12만원 보증금을 내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 펀치를 날리죠. 그러면 이 고객분들이 27만원 주고 삽니다. 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왜 받아야 되냐면 생각해보세요. 그 가게가 몇 개월 갈 줄 알아요. 제가 이 카드 단말기를 현금 주고 사오는 게 12만원인데 12만원을 어떻게 그 가게가 몇 개월을 할 줄 알고, 그 식당이 또는 당구장이 노래방이 몇 개월 영업을 할 줄 알고 제가 12만원을 투자합니까? 제가 미쳤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보증금을 받고 영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3년 약정이 11,000원 받으시는 분들이 저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3년 약정도 이제는 제가 보면 15,000원 올려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 11,000원이라는 금액이 한 10년 전에도 11,000원이었어요. 오른 게 없어요. 물론 서로 이제 카드 단말기 업체들끼리 서로 경쟁이 치열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살 깎아먹는 그런 게 많죠. 그러나 이제는 경기도 어렵고 벤피도 지금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관리비에서 렌탈비에서 굉장히 많이 올려야만 제 열심히 일한 만큼 카드 단말기 업체 사장님들이 돈을 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제 생각이고요. 카드 단말기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또는 아니면 지금 기존에 하고 계시는 우리 사장님들에게 보증료는 꼭 받고 렌탈을 하시기를 제가 이제 간곡하게 부탁까지는 할 필요가 없죠. 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이제 아까 그 천안 불당동에 이제 옷가게 이제 갔을 때 다 하고 이제 설치 다 하고 그 얘기 이제 계약서 쓰면서 사장님 3년 하시면 보증금 12만원 있습니다 하니까 카드로 결제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보지도 않고 과연 보증료 걸면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오산이죠. 당연히 안전장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왜냐면 제가 한 6년 동안 지금 카드 단말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초창기에 저도 보증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다른 업체 사장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까 뭐 3년 약정을 하신 분들이 1년밖에 돈을 내지도 않고 문을 닫아버리고 전화해도 안 받고
그 사장님의 가게에 가보니까 가게도 폐업을 해버리고 이런 매장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게 보증료를 받아야 되겠구나. 예, 보증료를 받아서 렌탈을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결심을 하게 된 거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